안녕하세요. 템퍼스 이번 주 주간 뉴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슈퍼챗을 쏴주신 부자대자님이랑 전은경님이랑 TJ626님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선 첫 번째 소식부터 보시면 템퍼스가 페이지라는 병리학 AI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우선 템퍼스가 페이지라는 기업을 인수한 거고요. 인수 금액은 8,125만 달러입니다. 하나로 약 1137억 원 정도예요. 지불 방식은 현금이 아닌 대부분 템퍼스의 신규 발행 보통주로 지불될 걸로 보이는데 이거는 좀 공시가 뜬 다음에 좀 제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공시가 정확히 안 떠가지고 정확히 어떻게 지불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뉴스에는 템퍼스 보통주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100% 신규 발행이라고 좀 단정 지을 수 없는데 기업이 주식으로 대금을 지불할 때는 일단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사주로 활용하는 거랑 신주 발행인데 우선 자사주는 회사가 미리 사들여서 보유하고 있던 자기 회사 주식으로 지불하는 방식이고 신주 발행은 아시다시피 이번 인수를 위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신규 발행이라고 보는 이유는 이제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기업 인수합병 M&A에서 주식을 대가로 지불할 때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대부분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사주는 보통 임직원 보상, 스톡옵션이나 주가 안정 등을 위해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실무적 관점에서도 8,125만 달러라는 규모는 약 100만 주가 넘는 주식인데 이 정도 물량을 자사주로 보유하고 있기보다는 이사의 결의 등을 통해 새로 발행하는 것이 회계 및 실무적으로 더 간편하고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불 방식은 템퍼스 보통주라고 나와 있는데 관례상 실무적으로 신규 발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최종 확인은 이제 SEC에 아마 공식 서류가 뜰 거예요. 그 공시를 확인해봐야 100%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확인되면 다시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템퍼스가 인수한 페이지는 어떤 회사냐면요. 일단 비상장 회사입니다. 재무 구조는 적자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는 재무적 위험이 아니라 VC의 투자를 받아 수익보다 기술 개발과 성장에 집중하는 전형적인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페이지가 가진 핵심 자산은 독보적 데이터입니다. 안 그래도 이 데이터는 템퍼스의 주축을 이루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어서 저는 이번 인수가 되게 잘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세계 최고 암센터와의 독점적 관계로 확보한 약 700만 장의 고품질 디지털 병리 데이터셋. 이는 페이지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FDA가 공인한 기술력이에요. AI 업계에서 가장 통과하기 힘든 규제 기관 중 하나인 미국 FDA로부터 다수의 승인 및 지정을 받았습니다. 일단 전립선암에서 세계 최초로 FDA 정식 시판 허가를 받은 AI 병리 진단 소프트웨어를 가졌고 유방암과 범용암에서 그 혁신성을 인정받아 FDA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번 인수 뉴스에서 아직 나온 정보들은 좀 제한적인데 나온 정보에서 좀 궁금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보면 신주 발행이라 이게 악재인지 희석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건 악재로 보기 좀 어려워요. 시가총액이 130억 달러인 템퍼스가 8,125만 달러 규모의 인수를 진행하며 발생하는 희석률은 약 0.6%입니다.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발행한 7.5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치와 비교하면 사실상 무시해도 될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애저 클라우드도 뭐 같이 오는 것 때문에 궁금할 수 있는 게 이제 손해인가 아닌가인데 이것도 전혀 손해는 아니고 빚을 떠안는 것도 아니에요. 페이지의 AI 사업에서 필수적인 핵심 설비인데 저거는 운영비용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템퍼스가 어차피 지불해야 할 당연한 필연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당연히 가져오는 게 맞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템퍼스가 왜 인수를 했고 어떤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보면 이번 인수의 본질은 데이터 통합을 통한 미래시장 선점입니다. 템퍼스의 유전체 데이터와 페이지의 병리 이미지 데이터는 멀티모달 AI 플랫폼 완성을 시켜줄 수 있는 구도로 볼 수 있고 하나의 암을 두고 유전 정보와 조직의 형태학적 정보들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암에 대한 전례 없이 깊고 입체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다음과 같은 강력한 시너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단의 초정 미러와 최적의 치료법 매칭, 신약 개발 가속화, 강력한 시장 지배력입니다. 일단 더 정확하고 빠른 암 진단이 가능하고 환자 개개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항암제를 예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바이오마커 발굴 및 임상 성공률 향상을 시켜줄 수 있고 경쟁사가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데이터 혜자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금도 데이터 혜자는 큰데 이걸로 인해서 훨씬 더 좋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긍정적인 신호와 현실적인 과제를 좀 한번 봐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좋아하는 템퍼스 기업 자체에 대한 방향성이 명확하고 옳아서 저는 이번 인수가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요. 유전체 데이터와 병리 데이터를 통합하여 암을 정복한다는 비전은 의학계와 제약업계가 오랫동안 추구해온 꿈의 목표인데 최근 서울대병원 등 국내외 유수병원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이유도 이 방향이 맞기 때문입니다. 즉 가야 할 길이 맞다는 데는 이견
이견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인수를 안 좋다고 태클 걸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완벽히 보완적 결합이 가능해요. 템퍼스와 페이지는 사업이 겹치지 않고 서로에게 없는 조각을 채워주는 이상적 파트너인데, 템퍼스는 유전체 분석과 기술과 병원 네트워크, 페이지는 병리 이미지 분석 AI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경쟁사를 인수하는 것보다 통합 과정에 마찰이 적고 시너지 창출에 유리한 구조예요. 그리고 시장에 강력한 수요입니다. 제약사들은 신약 개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의사들은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법을 찾기 위해 이러한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간절히 원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미 확실한 수요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현실적인 과제를 보면 기술적 난제가 있습니다. 유전체 데이터엔 텍스트와 숫자, 병리 이미지 데이터에는 초고해상도 사진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형태와 용량이 완전히 달라요. 이질적인 두 거대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매끄럽게 통합하고 AI가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내놓게 하는 것은 좀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두 번째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보는데, 기술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바쁜 의사들이 실제 진료 현장에서 이 복잡한 시스템을 쉽고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만드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데, 보수적인 의료계의 워크플로우에 녹아드는 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규제의 장벽이에요. 이렇게 새로운 방식의 통합진단 기술이 나올 경우 FDA와 같은 규제기관의 허가를 받는 과정도 좀 길고 험난할 수 있습니다. 좀 규제가 많이 풀리고 유연해진다고 해도 AI 관련돼서 진단은 조금 아직까지는 조금 받아들이는 속도가 좀 늦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좀 풀고 좋아진다 했었던 여러 가지 그것들이 있는데, 조금 보수적인 곳이다 보니까 살짝 좀 느리고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조금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쪽 분위기가. 그럼 이제 종합적 평가를 해보면 호재인지 악재인지, 그리고 가장 큰 리스크는 뭔지 보면 좀 압도적인 호재로 저는 봤습니다. 단기적인 0.62%의 미미한 지분 이석을 감소하고 미래 정밀의료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핵심 기술과 데이터를 확보한 매우 성공적인 전략 인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볼 때 유일한 리스크는 시너지 실현 불확실성이에요. 이제 이건 인수 방향이 뭐 틀렸다 이런 게 아니고,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이 이제 규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고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술적 난제와 보수적인 의료 현장의 도입 장벽과 새로운 규제어들 등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걸릴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해요. 근데 뭐 인수 가격이 그렇게 크지 않고 일단 데이터 자체가 엄청 크기 때문에 전 데이터만 갖고 봐도 뭐 나쁘지 않다. 그리고 FDA 승인 받은 그런 것들이 이번 인수는 좀 어떻게 봐도 나쁘기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전형인데, 저는 하이리스크라고 보진 않습니다. 말이 이래서 그냥 써놓은 건데 좀 로우 리스크라고 봐요 저는. 대신 하이 리턴 값은 맞는 것 같습니다.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템퍼스가 이제 저런 장벽들을 이제 다 깼을 때 얻게 될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이라는 큰 보상을 보고 베팅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결국엔 될 거고, 되면 이게 엄청난 큰 시너지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결론 내고 정리해보면, 시너지 실현의 불확실성은 비전이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이 매우 어렵고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의미고요. 따라서 안 좋은 느낌보다 성공만 한다면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졌지만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 해서 바로 인수 효과가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나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회사 입장은 모르겠고 뭐 계속 소식이 나와야겠지만, 그래도 템퍼스 경영진이 다 생각이 있고 뭐 쓸 수 있으니까 당연히 가져왔겠죠. 그 FDA 승인 받은 AI 의료 기업이라는 것만 해도 엄청난, 저는 좀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인수는 템퍼스가 정밀 의료 분야의 데이터 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결정적 한 수이며, 단기적 우려보다는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 압도적으로 큰 명백한 호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단점들을 찾고 나쁘게 볼 게 뭐가 있나 하고 찾았을 때 적은 거지, 전체적으로는 다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소식을 봐보겠습니다. 이 144는 이제 좀 많이들 아시죠? 이거 내부자 매도예요. 이게 이제 내부자 매도 소식이 있다고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가져왔습니다. 일단 CEO도 팔고 여러 내부자들이 팔았습니다. 보시면 이제 에릭, 근데 이제 뭐 많이 팔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왜 팔았냐면은, 일단 이거는 세금 때문에 판 거라 뭐 별다른 큰 이슈는 아닌데, 이제 내부자 소식이 있는데 뭐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다음 소식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템퍼스 AI의 헬스케어 확장에 관한 뉴스입니다. 기사를 요약해보면은 템퍼스 AI의 전략적 파트너십의 확대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 노스웨스턴대 의대 렌즈 플랫폼을 활용해 알츠하이머 유전체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고, 소포성 림포종 연구소에서는 FL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해서 치료법 개발 가속을 함께하고 있다고 합니다. 베링거 인게라임은 항암 파이프라인 공동 연구를 확대했고, 메나리니 자회사 스탠라인에서는 ESR1 검사 임상 지원을 넥스트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고, 제니앨리스에서는 RNA 바이오마커 연구 협력을 함께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쟁사 업계 동향을 보면 소피아 제네틱스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유방암 치료제 데이터 협력을 하고, 네덜란드 임상검사실과 PGX 데이터 확대를 했다고 합니다. 에브비의 siRNA 치료제와 비만 치료제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 둘은 경쟁사 업계 동향인데 그렇게 큰 경쟁사는 아니에요. 주가 흐름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는데, 24년
한 해 동안 템퍼스는 35.9% 상승했고 업계 평균은 21.4%, S&P는 15.9%여서 엄청 높은 성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4년 한 해 동안 35%가 상승했고 25년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상승했죠. 현재 12개월 예상 PS는 9.38배로 업계 평균 5.87배보다 높아서 고평가 논란이 지금 계속 붙어 다니죠. 이건 매출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어차피 고성장 기업에는 항상 어쩔 수 없이 이게 따라다녀요. 이제 저 기사가 의미하는 바는 템퍼스의 성장 모멘텀에 대한 얘기예요. 제약사, 바이오테크, 대학 연구소와의 파트너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고 단순 진단 기업이 아니라 플랫폼형 AI 생태계로 자리 잡으려는 움직임이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다는 얘기고 신경과학, 알츠하이머나 종양학, 림프종, ESR1, RNA 바이오마커 등 분야 다각화로 리스크를 분산하고 있습니다. 암으로 시작해서 지금 많은 분야를 다루고 있어서 여러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 됐습니다. 투자 시사점도 확인해 보면 긍정적인 부분은 협업 증가로 매출기 확대가 확실히 높고요. 업계 평균 대비 높은 성장률이 있습니다. 리스크롤은 여전히 적자, 추정치 변동성은 큰데 흑자를 예상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제 첫 흑자 전환이 되면 주가가 한번 뻥 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장 따라 다를 수도 있고 100%는 아니지만 되게 올라갑니다. 밸류에이션은 항상 따라다니는 지금 고평가 구간이고요. 경쟁사들의 협업 속도도 빨라지고 있어서 차별화 유지 여부가 관건인데 저는 지금 차별화가 확실히 돼 있다고 보고 있어요. 템퍼스에서도 경쟁자 없다고 하는 그 엄청난 우위가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맞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연히 경쟁사 부분에 걸치는 게 있겠지만 완전히 똑같은 이런 그거는 전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줄 정리해보면 템퍼스 AI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종양학, 신경과학, RNA 등 헬스케어 AI 생태계를 빠르게 확장하며 업계 대비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높은 밸류에이션과 손실 불확실성은 투자자 입장에서 주요 리스크 포인트이긴 합니다. 당연하죠. 지금 적자 기업에 투자할 때는 항상 리스크가 크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변동폭도 당연히 크죠. 이제 다음 뉴스는 이거는 18일 기준이긴 한데 가장 활발한 주식들 사이에 템퍼스가 올라갔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밈주인 오픈도어가 떡하니 보이죠? 그래서 템퍼스 중심으로 한번 기사를 요약해보면 나스닥 활발한 거래 종목은 이제 대형주, 기술주 이런 건 다 아실만한 기업들이 있고요. 밈주로 오픈도어, 솔리제닉스, 테라울프, 구다렉스, 사운드하운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도 거래량이 거의 폭증을 했어요 그때. 밈주랑 테마주들이 지금 요즘 날뛰어가지고 많은 거래량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대형 기술주, AI, 밈, 바이오, 코인 섹터가 동시에 거래량을 끌어올린 하루였어요. 좀 지금 이런 것들이 되게 들썩들썩 하고 있어요. 그 금리 인하기 맞춰가지고 좀 계속 들썩들썩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채널 보시면은 이거 관련된 이야기가 있거든요. 금리 인하에 필요한 그런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금리 인하에 맞춘 소형주 랠리에 관한 영상입니다. 그럼 이제 템퍼스는 어땠냐면은 거래량이 1,400만 주가 터졌어요. 주가는 그날 고가가 78.99였고 저가가 70.49불이었고 종가는 78.45불이었습니다. 등락률은 4.67% 나왔고 하루 동안 70달러 초반에서 79달러까지 변동 후 강세에 마감했습니다. 거래량이 1,500만 주 가까이 되면서 나스닥 활발 거래 탑 50 종목에 포함이 됐어요. 계속적으로 템퍼스가 지금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도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주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조금 더 관심이 쏠릴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관심도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조금 더 활발해지죠. 상승도 그렇고. 그 대신 하락폭도 커질 때는 같이 커지니까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실적 발표가 거의 한몫 많이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실적 발표 이후에 저렇게 관심도가 쏠리는 거 보면은 시장에서 이제 바이오 AI 테마에 슬슬 관심도가 쏟아지고 있다고 저는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투자 대가들이 헬스케어 섹터를 많이 담았거든요. 헬스케어 섹터가 아직까지도 저평가고 노관심이에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섹터인데 그래서 지금 미리 선점하기에 굉장히 좋은 게 헬스케어 섹터예요. 근데 여기에 AI가 붙은 테마다? 그러면은 이게 또 한번 좀 풍 쏠 수 있습니다. 지금 AI가 워낙 핫하니까. 그럼 이제 같은 섹터 성격의 주식들과 비교 한번 해보면 사운드하운드 AI는 그날 마이너스 5%로 끝났거든요. AI 테마지만 단기 차익 실현 매도세가 나왔어요. 리커전파마 이제 많이들 아시죠? 템퍼스 주주시면 RXRX는 마이너스 4.3%로 끝났습니다. 이것도 AI 바이오 융합 기업인데 템퍼스와는 다르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코어이브도 이날 AI 인프라 기업인데 마이너스 3.2%로 끝났고 슈마컴은 다행히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AI 서버 관련이고요. AI 바이오 교차점 기업 중 템퍼스만 뚜렷한 플러스 흐름을 보였고 차별화된 모멘텀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실적으로 딱 모멘텀을 벌렸죠. 차별화를 좀 확실히 했던 그런 8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섹터들도 보면 빅베어 AI, 디에이브 퀀텀, 아이온큐 이제 다른 AI 양자 테마주들도 이날 주춤했고요. 헬스케어 바이오, 힘스, 화이자, 유나이트 헬스, 전통 헬스케어도 혼조를 보였습니다. 반면 템퍼스는 AI 헬스케어 하이브리드로 시장 관심을 끌면서 거래량 상위권 진입했고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 의미하는 말을 보면 거래량 급증은 기관 트레이더 관심을 집중시켰고 이제 개인 트레이더들도 관심을 좀 많이 갖는 종목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템퍼스는 이제 단순 성장 스토리를 넘어서 시장에서 실시간 트레이딩 종목
종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활발한 거래량은 옵션 시장 단타 세력, 기관 참여도도 올려주고 개인 트레이더들도 선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 급증은 아무래도 거래량이 많이 나와야 빠르게 사고 팔고 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단타도 치고 할 수 있으니까요. 섹터 내 차별화도 좀 돋보였는데 동종 AI 바이오 기업들이 약세했는데 템퍼스만 상승 마감했고 이제 뉴스와 실적 모멘텀이 이제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 내 포지션은 엔비디아, 테슬라와 같은 대형주 사이에서 중형 AI 바이오 기업인 템퍼스가 거래량 상위권을 차지했다는 것은 이는 주가 모멘텀을 강화하는 스토리텔링의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순 AI 성장주가 아닌 테마형 트레이딩 종목으로도 부각될 수 있어요. 한 줄 정리를 해보면 템퍼스 AI는 나스닥 활발 거래 상위권에 들어가면서 하루에 4.67% 상승을 기록하고 동종 AI 바이오 기업들이 약세를 보이는 와중에 뉴스 모멘텀과 실적 기대감으로 차별화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는 기관과 단타 자금 모두 집중되는 신호로 해석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소식은 ARKK에서 템퍼스를 매도한 소식인데 이것 때문에 막판에 그날 좀 확 빠졌죠. 원래도 그날 조정받는 날이었는데 이거 뜨고 나서 확 빠졌더라고요. 이날 좀 놀러 갔다 와서 일찍 잠들었는데 제가 볼 때까지만 해도 막 마이너스 3%까지 반등해주고 했었거든요.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마이너스 10%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 소식도 한몫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그냥 860만 달러라 그냥 27월 달에 산 거 좀 팔면서 리밸런싱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템퍼스는 좀 많이 올랐었고 다른 것들은 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주술라고 그냥 팔았던 것 같아요. 이날 팔고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판매 내역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리밸런싱으로 팔았구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별로 관심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돈나무가 좀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팔면은 좀 충격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왜 파는 거지? 이제 팔려나? 뭐 이런 식으로 달려들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돈나무가 팔았다고 해서 모든 주식이 다 하락하진 않고 그대로 그냥 쭉 올라가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소식은 템퍼스의 공매도 잔고량이 25%입니다. 아직도. 이거 20일자인데 지금 22일자까지 제가 확인했을 때 22일자도 똑같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직 공매도가 그대로 있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주가가 지금 80불 막 이렇게 넘었는데 아직까지 아마 있다는 소리거든요. 오늘 아마 얘네들 좀 상한했으려나 모르겠어요. 얘네 쇼커브 아마 해야 될 거예요. 이제 이러다가 더 올라가면 얘네 좀 큰일이기 때문에 아마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손절가가 오면은 아마 얘네들도 던지면서 좀 주가의 상승을 조금 더 도와주는 쇼커버로 좀 한번 또 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직도 비이상적으로 높은데 얘네들이 주가가 올라도 이걸 그대로 들고 있더라고요. 뭐 어쩌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비이상적인 공매도가 아직도 높게 있습니다. 이제 다음 소식은 목표가 상향 뉴스입니다. BTIG에서 목표가를 75달러에서 85달러로 상향했어요. 가장 높은 목표 주가가 나왔습니다. 이 BTIG의 템퍼스 목표 주가를 좀 봐보면은 처음에 25년 4월 21일 날 60불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는데 데이터 해자와 AI 잠재력을 근거로 들었었어요. 그리고 7월 29일 날 75불로 올렸습니다. 실적 발표 전에 아마 잘 나올 거라고 계산했던 것 같아요. 템퍼스를 여기가 잘 보면서 잘 추적하고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8월 8일 이제 85불로 엄청 높였습니다. 이건 이제 2분기 폭발적 실적과 가이던스 상향이 나오면서 아마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고 목표 주가가 85불로 나왔습니다. 이거 근데 오늘 뚫고 올라갔죠? 지금 이제 장 마감했는데 80.50으로 마무리했네요. 좀 아깝게 마무리됐죠. 아까 10%까지만 올라가고 있는데 85불까지 갔었는데 좀 많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도 뭐 오늘 많이 올라갔죠? 이건 이제 제 트위터고 좀 글을 막 쓰기 편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사실 저는 오늘 파월의 발언으로 템퍼스 AI가 80달러를 좀 뚫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좀 그렇지 않으면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 주문을 아래로 설정했고 현금도 준비돼 있다고 뭐 저는 어쨌든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격 떨어지면 매수한다라고 써놓긴 했습니다. 저녁에 이제 X 트위터는 이제 좀 외국인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 그냥 부담 없이 막 쓰기 좋아요. 제 의견을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해도 뭐 이제 여기는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막 쓰기 편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제 좀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뭐 아무 상관도 없다라는 느낌 때문에 그냥 막 쓰기 좋습니다. 뭐 그렇다고 유튜브는 책임지겠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여기는 되게 편하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 분위기가 대체로 다 이제 매파를 바라고 있길래 오늘 갈 수도 있겠는데 했는데 정말 가서 기분이 좋은 하루가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회사 소식 하나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뭐 세미나 같은 거예요. 주요 내용은 25년 미국 임상종양학회 연례 회의에서 발표된 최신 종양학 암치료 연구 성과들을 다루는 앱 세미나 같은 겁니다. 포함된 임상 데이터들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템퍼스 자체 발표 내용 중 자녀암 모니터링 위한 검사에 대해서 새 데이터도 소개가 됐다고 합니다. 패널 구성은 암센터 박사님, 위스콘신 대학교 박사님, 워싱턴 대학교 박사님, 뭐 여러 박사님들 있고 템퍼스 내부 전문가들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 웹 세미나는 암 치료와 관련한 최신 임상 연구의 정밀의학 동향을 정리한 템퍼스의 발표 영상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발표된 주요 내용은 전부 의학 분야의 임상 연구 같은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암 치료 관련 주요 임상시험 연구 3건이고 각각 특정 약물의 효능이나 암 진행 조건 등을 다루는 임상 데이터로 보이고요. 이제 여기서 좀 집중해야 되는 건 템퍼스가 자체 개발한 MRD 잔여암 분석 기술의 신규 데이터가 여기서 소개됐다고 해요. 종양 치료 후 남아있는 미세 잔여암을 혈액 등에서 감지하는 기술로 정밀의료 혁신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발표자들은 이런 박사님들이 했고요. 이분들은 모두 암치료 연구와 임상시험 분야의 전문가들이라고 해요. 이런 전문가들과 계속 함께 이런 전문 분야를 나눈다는 거는 일단 기술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좀 그래서 초반에 불러일으킨 사기 논란에 대해서는 이런 세미나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사기였으면 이미 이런 데서 다 걸러졌겠죠. 쉽게 정리를 해보면 앱 세미나 내용은 전부 의료, 임상 관련된 거고 암치료 연구와 임상 데이터 분석, MRD 기술 소개 등이 있습니다. 기초 및 예비 지식이 없이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임상 연구 현황이나 템퍼스의 정밀의학 전략이 궁금한 사람에게는 핵심 정보를 제공해주는 영상이긴 해요. 가서 신청하면 볼 수 있는데 이게 조금 되게 의학 관련된 의학적인 거라 이제 저쪽에 이제 지식이 많지 않으면은 좀 봐도 그냥 이렇게 완벽한 이해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그냥 뭐 눈요기로 본다 정도로 그냥 보는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내용이 이런 거다 정도로 알고 가면 됩니다. 저희가 뭐 의사처럼 이렇게 완전하게 이렇게 모든 걸 이해할 수는 없어요. 사실 이해해도 의미가 없고요.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구나가 되게 중요합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뭔지는 알아야 되는데 그 안에 막 뜯어봐서 이 세포가 뭐고 저 세포가 뭐고 저 세포가 뭐고 저 세포가 뭔데 이 세포들끼리 뭐 이렇게 했다 뭐 이것까지는 저희가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대신 이게 뭐 하는 건지는 당연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자는. 그래서 이렇게 주간 뉴스로 이렇게 챙겨 보시면은 이게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이니까 그런 거 위주로 보시는 거를 전 추천드립니다. 가서 보실 분들은 가서 보셔도 되긴 합니다. 사이트 가면은 뭐 이것저것 써서 내서 신청하면 바로 보내준다고 해요, 영상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거나 템퍼스 주주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